자, 오늘은 그 부동산 버블 경제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할게요. 최근에 신문에서 부동산 거품이 붕괴된다라든가 또 전세가가 하락이 돼서 지금 우리나라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여러 사람들이나 부동산 관련돼 가지고 굉장히 좀 위기의식이 고조가 되고 있습니다. 버블이 어떤 건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거품은 반드시 꺼진다. 언젠가는. 그러니까 본원적인 가치라고 얘기하는데 주식에서는 나의 어떤 가치가 10인데 100으로 부풀려져 있어요. 언젠가는 다시 원래대의 가치로 떨어지게 돼 있지. 이 버블의 시초는 어디냐면 1634년 그 유명한 네덜란드 튤립 버블이에요. 튤립 버블. 튤립이 지금 꽃이잖아요. 꽃. 굉장히 예쁘단 말이에요. 이렇게 부드럽고 예뻐서 사람들이 많이 사길 좋아하고 색깔도 예쁘니까. 근데 공급이 여의치 않았던 거야. 그래서 이 17세기 중반에 네덜란드 사람들이 튤립을 막 사재기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공급이 정해져 있는데 수요가 많으니까 가격이 막 3일 만에 한 달 만에 50배, 100배씩 올라가는 거야. 그래서 투기꾼들이 이 튤립을 사재기했다가 더 큰 가격으로 팔았죠. 그런데 결국은 네덜란드 법원에서 재산적인 가치가 없다라는 판결이 나오자마자 수천 분의 1로 폭락했던 이게 최초의 버블입니다. 버블의 종류를 한번 볼게요. 버블의 종류 두 가지예요. 금융 버블이 있고 부동산 버블이 있어요. 금융자산의 버블은 쉽게 얘기하면 주식, 투기, 부동산은 주택이나 토지. 과도하게 돈이 몰리면 이거를 투기라고 하고 좀 더 과도하게 몰리면 그게 버블이 되는 거예요. 최근에 뭐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이나 가상화폐 돈이 많이 몰렸다. 그건 버블이 되는 거예요. 생각보다 정상적으로 모이지 않고. 첫째가 1929년 미국의 대공황이라고 있어요. 미국 사람들이 잊지 못하는 아주 어려운 역사야. 주식 버블인데 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무기를 팔아가지고 미국은 호황이고 유럽은 불황이었던 거야. 미국이 너무 호황이니까 돈이 남잖아. 이 돈을 어디다가 투자했냐면 주식시장에 들어간 거야. 흥청망청 또 쓰면서. 그래서 주식시장이 너무 많이 돈이 올라서 버블이 됐는데 이 전쟁이 끝나면서 더 이상 돈이 안 돌죠. 그래서 주식시장이 붕괴된 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최근 들어 2000년 미국과 한국에서 있었던 IT 버블이에요. 닷컴 버블이라고도 하지. 그래서 인터넷 어떤 뭐 이런 시스템을 만들면 막 10배, 100배가 됐던 그 당시에 그런 회사들이 많았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부동산으로 가면 그 유명한 1990년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이죠. 2007년 미국 서프라임 모기지. 사실 서프라임 모기지는 부동산으로 촉발은 됐지만 이 부동산에서 대출이자 받는 걸 가지고 CDS라는 또 하나의 상품을 만들어서 거기서 터진 거기 때문에 사실은 원인은 부동산이지만 엉뚱한 금융에서 터진 아주 묘한 그런 상황이에요. 버블의 원인이 뭐냐? 버블의 원인. 경기가 안 좋아. 경기가 침체가 돼. 경기가 침체가 되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면 금리를 인하시켜요. 이 서프라임 모기지 때는 2000년에 9.11 테러 하고 IT 버블 때문에 경기가 되게 안 좋았잖아. 그래서 이자를 몇 프로까지 낮췄냐면 1%까지 낮췄단 말이에요. 그리고 일본 같은 경우는 1985년에 플라자 합의라고 있어요. 1980년대는 일본이 미국을 능가할 정도로 경제가 너무나 좋았거든. 일본의 동경인가를 팔면 미국 땅을 다 살 수 있는 그만큼 경기가 좋았다고.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이 가만히 보니까 큰일 나겠거든. 그래서 1달러에 250엔 하는 걸 갖다가 이거를 그냥 순식간에 플라자라는 데서 125엔으로 낮춰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수출이 잘 돼야 안 돼? 수출이 안 되지. 그러니까 내수가 완전히 불황이었던 거예요. 내수가. 근데 내수를 진작하려고 어떻게 금리를 낮췄다 이거예요. 그래서 금리를 인하합니다. 이자가 낮아지니까 뭘 사람들이 많이 써요? 대출을 많이 쓰지. 대출을 많이 해서 경기를 부양한단 말이에요. 대출, 늘어난 대출로 집값이 막 올라가죠. 가격이 올라가. 가격이 너무 많이 올라가니까 더 이상 살 수가 없어. 수요가 한계가 와. 이제 결정적으로 금리가 올라가죠. 지금처럼.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붕괴되는 거예요. 붕괴.
이런 원인과 결과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산 가치가 상승하는 게 버블을 만드는 거지. 마지막으로 한국과 일본을 한번 비교해 볼까요? 한국과 일본. 제일 많이 비교하는 게 과연 한국은 일본의 부동산 거품을 따라갈 것인가? 이 1990년대 6억이 되었던 아파트가 3년 만에 1억이 됐단 말이에요. 이게 실제로 한국에서도 이루어진다면 굉장히 큰 혼란이 온단 말이죠. 부동산 거품이 폭락이 되면 일자리가 없어지고 경기는 완전히 초토화되는 거예요. 그럼 굉장히 어려워지는 거지. 일단 LTV가 집값 대비해서 일본 같은 경우는 80%를 빌려주는데 한국은 지금 40% 정도 빌려주니까 조금은 안전은 해. 1억짜리 집이 있으면 일본은 8천만 원 빌려주는데 우리나라는 4천만 원 빌려주니까 6천만 원의 자기 자본이 있지. 그래서 좀 더 안전한데 이렇게 된 지가 얼마 안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위험해. 두 번째는 가계부채야. 일본은 이 당시에 GDP의 90%였다고요. 한국은 지금 GDP의 140%가 돼 있어요. 전세 있잖아요, 전세. 그 다음에 자영업자 부채. 이게 굉장히 크단 말이에요. 원래 지금 우리 가계부채는 얼마라고 하냐면 지금 1,500조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여기에는 뭐가 포함이 안 되냐면 전세와 자영업자 대출이 포함이 안 돼 있다는 거야. 그러면 전세라는 건 뭐예요? 전세 내준 집주인 입장에서는 대출이지. 또 하나의 대출이야. 부채야. 그래서 전세 세입자가 나가려고 하면 뭘 줘야 돼? 전세비를 돌려줘야 되잖아. 근데 전세비 1억 2억 받아가지고 썼지. 교육비로 쓰고 결혼자금으로 쓰고 놀러 다니고. 그러니까 들어와 있던 사람이 나가려고 하니까 돈을 줘야 되는 돈이 없잖아. 그러니까 그게 부채인데 이거는 지금 이 가계부채에 안 잡혀 있단 말이에요. PIR은 Price Income Ratio라고 자기 소득 대비 주택 가격이 얼마냐 이런 거예요. 네 소득으로 현재 우리나라 집을 얼마면 살 수 있냐, 소득을 다 저축한다고 했을 때 지금 현재 2019년 현재 일본은 PIR이 현재 4.3배야. 4년 3개월만 버티면 집을 사. 연봉으로. 근데 한국은 13배예요. 13배. 그러니까 자기 소득으로 집 사기가 엄청 어렵다는 거지.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부동산 가격이 많이 올라가 있다 이 얘기예요. 거기에다가 인구가 생산 가능 인구가 뭐 줄어들잖아요. 고령화가 되고 뭐 이렇게 되면 집 살 사람이 줄어드니까. 그런데 어떻게 공급은 계속 늘리고 있지. 공급 확대하고 있잖아. 자, 결론은 뭐냐? 부동산은 공급과 수요입니다. 공급과 수요. 그래서 오르는 곳은 올라요. 떨어지는 곳은 떨어져. 역세권, 병원, 백화점, 학군 좋은 데는 당연히 오르는 것이고 그게 아니면 떨어진다. 또 하나, 아무리 부동산이 떨어진다고 해도 뭐 돈이 있어야 살 거 아니에요. 그래서 돈이 없는 사람은 이래나 저래나 돈을 모아야 되고 대출을 갚고, 돈이 있는 사람은 좀 더 떨어질 때를 기다렸다 어떤 물건이 좋을지 도심 안에 토지가 있는 그런 좋은 도심의 부동산 투자 대상을 물색했다가 저가에 매수할 수 있는 좋은 기회로 삼는 거죠. 분명히 위기가 있으면 다시 기회가 올 거니까 부동산이 꺼질 때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포지션을 잡는 거는 여러분이 잘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